예, 지금 저는 2022년 3월 대선 직전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관해서 사실적인 그리고 공익적인 보도를 한 두 기자에 대해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이건 대선을 앞둔 정치 공작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어마어마한 수사와 인권 탄압을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기시켜 보시면 이게 지금 2023년 9월 1일 검찰이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조선일보가 갑자기 김만배 기획 신학님 실행 허위 인터뷰라는 보도를 냈고요. 그다음에 9월 4일 국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것은 방심위에서 모니터하고 엄중 조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9월 5일 대통령실에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9월 5일 국회에서 권성동 국힘당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는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 또 같은 날 방심위에서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심의 처벌하는 민원 70건이 접수된 후에 바로 일주일 후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의결했고요. 9월 7일 드디어 서울중앙지검이 움직이면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강백신 팀장으로 한 10여 명의 검사들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9월 8일 국회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합니다. 유희동 의원이 단장이었는데 9월 12일 방심위에서 드디어 4개 방송국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 아마 이게 그 방심위 설립된 지 가장 많은 그런 과징금을 부과하고, 드디어 9월 14일 중앙지검에서 뉴스타파 사무실과 여기 두 참고인인 한상진 봉지욱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9월 19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9월 21일 체포동의안의 의결까지, 이게 정광석화처럼 아주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고 정신없이 몰아쳤는데요. 그럼 대상 보도가 무엇인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검찰이 또 국민의힘이 난리를 쳤던 대상 보도는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고 했는데, 김만배 씨가 당시 인터뷰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또 그 내용 중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이요.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 사건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도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수사 당시에 과연 윤석열이가 이 사건을 봐줬느냐, 조우영에 대한 사건을 봐줬느냐가 핵심이라고 그 판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요 수사 라인을 보실까요?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라인인데요. 김홍일 중수부장이 있다가 최재경 중수부장으로 바뀌고, 또 당시 수사기획관은 우병우였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중수이과장으로 불법 대출과 대주주 비리를 수사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이요. 조우영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달에 우선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이 대검 중수부 수사관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이강길에 대한 대검 중수부 수사가 4월 18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윤석열이가 이미 조우영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영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 3회를 하고, 그다음에 2011년 9월 달 그 유명한 박기별 검사가 커피 한 잔 타줬다는 그것이 2011년 9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어쨌건 조우영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는 그런 대가로 박영수는 조우영으로부터 총 변호사 비용을 1억 6천만 원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까? 공문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우영 출국 금지 문서가 윤석열 중수이과장 결재로 4월 19일 날 이루어진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다 확인하고 보도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 기록에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법원에 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조우영 씨가 본인의 범죄 4건에 대해서 자백했다는 진술이 있던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 기록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 자료요.
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에도 2011년 4월입니다. 이 지금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불법 대출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계열사 간 신용공여를 많이 했다라든가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라든가, 그래서 이거 지금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 자료를 예보가 정식으로 대검 중수부에 보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이걸 당연히 확인했을 거고요. 맞죠? 저게 이제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대출은 일반 대출이고 PF 대출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2011년 4월에 예보가 이거는 일반 대출이 아니고 부동산 PF 대출이 맞다라고 문건을 작성한 겁니다. 그렇죠. 공문으로 해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특별수사팀에다 보낸 거고요. 자, 심지어는 부산 이 저축은행에서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2012년 2월 달에 조우영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도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보도 당시에 이미 다 확인을 했고요. 대검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수사를 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거듭 요청을 하죠. 자, 다음이요. 이광길 씨 대장동 사업 초기 민간 사업자도 이런 증언을 합니다. 법정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다행히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영수 변호사를 산 덕에 잘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철수 씨라고 조우영 사촌 형인데요.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2026년 3월 달에 첫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조우영이 패닉 상태로 왔는데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커피만 마시고 그냥 왔다.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조사의 편리를 봐주었다라고 한 것이 포인트다라고 했고요. 조우영 씨 본인도 2021년 1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2011년 4월, 5월경 대검 중수부에 3번 정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박영수 변호사에게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전달받고 김만배는 저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 보도를 했는데 뭐가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뭐가 대선 공작이라는 것인지 그냥 참고인들께서는 어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가에서 더 뭐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참고인을 향한 공소장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160번이 언급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대검은 당대신의 특별수사팀은 참고인을 잡기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그 경로로서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 사건은 이제 비판 언론을 옥죄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3년 1월 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됩니다. 그때 당시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대장동 사건이었는데요. 그 다음 달에 이제 저희 그 이재명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팀장이죠. 그때 불러서 이재명 대표에게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합니다. 제시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공산당 프레임을 김만배와 당신이 만들어서 유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요. 이게 검찰 수사 기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2월경부터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을 구속을 실패하자 이 언론사들과 비판 언론과 이재명을 묶어서 기획을 했던 것이고 동시에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을 시작을 했고요. 2023년 9월 그러니까 7달 뒤에 실제로 저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 나흘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은 비판 언론을 만약에 옥죄려고 했다면 아까 그 이상희 의원 말씀하셨듯이 대선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근데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가짜뉴스 대응 단장이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윤석열 정권 때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저는 가짜뉴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대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18개월 후에야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2년 내내 저희가 재판에서 했었던 일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의 수사를 되짚는 과정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던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우영에 대한 봐주기 거의 확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우영을 봐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최초의 공소장을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0쪽이 넘는 공소장이었는데요. 그중에 피해자라고 적시되어 있는 윤석열 씨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재명 당시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저희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보도 내용과 민주당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대로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 그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검사들은 단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공소장 다 변경했습니다. 공소장을 총 3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0여 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관련된 부분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록도 7만 페이지나 된다고 했는데 그 양으로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수사 기록이 총 5만 페이지 한 5, 6만 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관련된 수사 기록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 보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제 통신 기록도 다 털렸습니다. 박상용 녹음에는 주범을 이재명으로, 그리고 대장동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검사들의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이재명.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 보도 관련해서도 모든 내용이 공소장의 절반이 이재명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다 날라갔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